지난 1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공업포장협회 교육장에서 회원사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산업 전반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패키징과 친환경 포장 기술시험연구원 이한영 대표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표면에 드러난 조항 해석을 넘어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PPWR의 숨겨진 핵심과 실제 위험 요인까지 깊이 있게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시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PPWR을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특집 콘텐츠입니다.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핵심만 추출하고 시청자의 이해 흐름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올패키징이 추구하는 효율적 전달과 산업 실무 중심 교육의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포장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PPWR의 핵심과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올패키징의 시각에서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PPWR 2026년에 문을 여는 포장재 기술문서 시대. 오늘은 이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즉 PPWR의 전체 구조와 기업이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립니다. PPWR은 단순히 포장재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이 포장재를 통해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기술 문서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해지고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제조사의 기술 문서를 검증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PPWR은 규제라기보다 포장재의 인증 검증 체계가 새롭게 생기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패키징이 PPWR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PPWR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 패키징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이미 기술 문서와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패키징의 종착역도 PPWR이고 포장재의 설계와 책임을 증명하는 문서 역시 PPWR이 요구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올패키징은 국내 유일의 패키징 플랫폼으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경고로서 PPWR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WR이 만들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럽의 포장 폐기물이 빠르게 늘고 있어 2030년이면 19%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국가마다 규제가 달라 혼란이 컸기 때문에 EU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감량 같은 순환경제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PPWR은 유럽의 환경 전략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비관세 장벽입니다. PPWR은 앞으로 유럽 전역에서 모든 포장재가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침이 아니라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해석의 차이 없이 EU 27개국 전체에 그대로 강제 적용됩니다. PPWR은 포장재의 유해물질 제한, 재사용, 재활용성, 감량 설계, 재생원료 사용, 라벨링까지 전 분야를 포함하며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 규정 하나로 유럽 시장의 포장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기업은 설계 단계부터 문서화까지 전 과정에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간과되기 쉬운 것은 2030년부터 의무 조항이 시행되기 때문에 2030년부터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과대 포장 금지입니다. 불필요한 공간과 중복 포장을 줄이라는 것이죠. 둘째, 재사용 포장 확대입니다. 일회용 중심에서 리유저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재활용 가능 설계 의무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해야 EU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포장 정보 표시 의무입니다. 소재와 재활용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입니다. 포장 정보를 디지털로 연결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핵심은 적합성 선언서입니다. 규정을 준수했다는 모든 내용과 자료, 근거를 기반으로 기술문서를 만들고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줄이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문서로 책임지는 체계, 이게 바로 PPWR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포장재의 규제입니다. 첫째, PPWR은 지침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EU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회원국이 따로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국가별 해석 차이가 사라집니다. EU 수출을 위해서는 이제 한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회원국에서 동시에 수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기업에게는 사실상 진입 장벽이 됩니다. 포장재 재질, 설계, 재활용성, 문서 제출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EU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포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선제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기업은 PPWR의 직접적 영향권입니다. ESG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 신뢰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PPWR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포장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게임의 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PWR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벌금이 아니라 유럽 시장 퇴출과 같습니다. 첫째, EU 수출이 즉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셋째, 글로벌 바이어와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시장 진입 비용이 더 커집니다. 재사용 재활용 기반 설계, DPP 데이터 체계까지 모두 글로벌 표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PPWR 미이행은 수출 중단 브랜드 실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 문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마 수출이 중단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이 아닌 그 이전부터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못한 기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유럽에서 전해지는 PPWR, 위아 레디로 설명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그널이 그 전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장 재설계를 통한 최적화와 재질을 바꿔야 합니다. 공간 낭비를 줄이고 단일 재질 중심으로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내 포장은 EU 관점에서 보면 과대포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활용성 평가와 인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만 허용되기 때문에 EU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셋째, 디지털 제품 여권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과 포장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고 QR코드 등을 활용한 순환 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적합성 선언서, 즉 DOC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활용성, 재질 정보, 인증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유통사나 바이어가 요청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전문적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사적 대응 체계 수립 및 교육 강화입니다. 개발, 생산, 마케팅, 영업, 수출 부서까지 모두가 PPWR 기준으로 움직이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PPWR 대응 수준을 끌어올리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PPWR은 단순히 포장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포장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의 흐름이고 환경 규제가 그러듯 EU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포장재의 근본적인 설계 전환, 재활용성 검증, 디지털 데이터 구축,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PPWR을 말할 때 재활용성, 포장 최소와 같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PPWR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PPWR은 어떤 포장재가 유럽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결정하는 새로운 법적 체계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 문서, 적합성 선언서, 적합성 평가와 추정 기준 등 실제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PPWR의 조항 하나하나가 기업에게 어떤 위험과 의무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EU 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포장재가 예외 없이 PPWR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판매 포장, 그룹 포장, 운송 포장, 어떤 명칭과 구분을 사용하든 결국 모두 1차, 2차, 3차 포장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제품은 판매용 박스니까 괜찮겠지. 이건 단순한 운송 포장이라 영향이 없겠지 이런 생각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PPWR은 포장 단계, 포장 용도에 따라 별도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첫 번째 핵심 조항입니다. 포장은 환경과 인체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만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환경과 인체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는 포장재는 출시, 즉 유럽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PPWR의 기본 조건이자 핵심입니다. EU는 내부 시장 보호를 위해 EU로 들어오는 모든 제3국 제품에 적용된 포장재, 일반적인 포장재도 EU와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포장과 관련하여 제조업체, 한국에서는 수출기업이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는지 EU 내 수입업자, 유통업자 관계 당국이 확인하고 더 나아가 세관에서 포장에 대한 식별, 즉 DOC와 기술 문서를 확인하고 통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EU 기준을 충족한 포장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시장 통제 규정입니다. 먼저 PPWR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조항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사용된 재료와 관계없이 모든 포장이 PPWR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장재가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금속이든 유리든 모두 적용되고 산업용 소매형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까지 포장 폐기물 전체가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또한 판매 포장, 그룹 포장, 운송 포장까지 1차, 2차, 3차 모든 단계의 포장이 포함됩니다. 즉, PPWR은 특정 제품군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이후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의 포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번 조항은 PPWR이 말하는 포장의 정의입니다. PPWR에서 포장이란 재질과 상관없이 제품을 담고 보호하고, 운반하고,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포장 기능을 수행하면 모두 포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도 모두 포장으로 간주됩니다. 제품을 감싸거나 함께 제공되는 구성품, 폐기되는 일회용 포장 재질, 음료컵,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처럼 사용 후 버려지는 포장,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백봉투류 등입니다. 판매 포장, 그룹 포장, 운송 포장 등에 대한 정의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단위 포장은 모두 판매 포장, 여러 개를 묶어 구성된 포장은 그룹 포장, 운반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은 운송 포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기업이 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부자재들까지 모두 PPWR 규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포장 외의 묶음 포장, 배송용 골판지 상자, 내부 완충제, 트레이, 랩핑까지 포장 기능을 하는 모든 것이 PPWR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조미김에 들어가는 방습제도 포장이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PPWR은 포장처럼 쓰이면 포장이다. 그리고 이 모든 포장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 12조까지 PPWR의 핵심 규정들입니다. 포장 물질 요구사항, 재활용 가능 포장, 재생원료 함량, 퇴비화, 포장 최소화, 재사용 포장, 라벨링까지 이미 많은 곳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익숙한 항목들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PPWR의 실제 핵심,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조항들의 깊은 해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PPWR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제조업체의 의무, 아티클 15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포장만 이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 포장재는 시장에 내놓기 전에 PPWR 기준을 만족한다는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둘째, 제조업체는 이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고, 여기에는 재질 정보, 재활용성 평가, 시험 결과 등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술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은 생산 단계부터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시험 평가, 재평가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인된 제3자를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PPWR은 포장을 만들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포장을 만들기 전에 과학적 문서적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말합니다. 뭐 이런 것이 있어. 하지만 이유는 전기, 전자, 기계, 의료기기, 완구 제품의 CE 인증을 통한 적합성 선언서, 기술문서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구축과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시스템을 포장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항은 포장재 공급업체, 즉 포장재 제조사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업체는 제조업체가 PPWR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납품만 하면 끝이 아니라 재질 정보, 시험 결과, 기술 문서까지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특히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EU 법령에 따른 추가 문서와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는 그대로 제조업체의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서의 일부가 됩니다. 즉, PPWR은 브랜드사만의 규제가 아니라 포장재 제조사도 법적 의무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현재 기준 EU의 포장재 제조사는 고객사, 즉 제조사에게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항은 한국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EU로 제품이 들어갈 때 마지막 문을 여는 사람은 수입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수입업자는 PPWR 기준을 충족하는 포장만 이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는 제품을 들여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를 했는지, 기술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포장 라벨 표시가 규정을 따르는지, 포장이 PPWR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만약 수입업자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제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제조업체를 발견할 경우 시장감시기관에 바로 통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PWR은 제조업체만의 규제가 아니라 수입업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유럽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번 내용은 한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PPWR은 단순히 수입업자가 확인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가 모든 근거 문서를 먼저 준비해야만 수입업자가 안전하게 유럽으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는 국내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포장재 제조사까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즉, 단순 납품업체가 아니라 부자재 공급사, 필름 제조사, 라벨 업체 모두가 자신의 포장재가 규정을 충족한다는 근거를 밝히는 구조입니다. 둘째, 수입업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문서를 바탕으로 포장의 안전성, 재활용성, 유해물질 여부가 규정을 만족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문서가 불충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자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접촉 포장처럼 민감한 분야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은 수입업자가 요구하기 전에 완성된 문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문제없는 파트너로 인정돼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설마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기 있는 모회사 라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 인기라면 설마 수입을 멈추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전혀 다릅니다. 기술 문서가 부족하거나 포장이 PPWR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팔리는 제품이라도 수입업자가 즉시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럽에서는 인기보다 규정, 책임,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유통업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EU에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까지 3중 검증 구조로 포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즉, 제품이 유통 단계에 들어가기 전 유통업자는 포장이 PPWR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유통업자가 보기에 제품 라벨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기술 문서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심만 되어도 그 제품은 시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의심되는 포장이 있다면 유통업자는 바로 시장감시기관에 해당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수입업자만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유통업자가 다시 확인해도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기술 문서, 라벨, 포장 정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의 기술 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적합성 선언서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근거 문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5조에서 12조까지 요구 조건만 보지만 정작 DOC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35조 시험 측정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기술 문서를 어떻게 작성했는가보다 어떤 시험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 검증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공인된 시험 방법으로 측정했는지, 결과가 재현 가능한지,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재사용성 등이 수치로 검증되는지 이런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술 문서는 신뢰되지 않고 결국 DOC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PPWR 대응의 성패는 기술 문서의 품질과 검증 가능성이 가릅니다. 결론적으로 기술 문서가 부실하면 DOC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고 DOC가 신뢰되지 않으면 유럽 시장의 출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PPWR 제36조는 적합성을 추정하는 조항입니다. 즉 포장재가 조합 표준에 따라 시험 측정 계산되었다면 EU는 해당 포장재가 PPWR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기업이 5조부터 12조까지만 보고 기술 문서를 작성하는데 정작 적합성 선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은 35조와 36조에 있습니다. 조합 표준에 맞는 시험 측정 방법을 써야 자동 적합성 추정이 되고 EU 인정 적합평가기관, 코라스, TÜV, SGS 등에서 시험하면 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기술 문서는 단순 요건 나열이 아니라 최신 기술 기반의 시험 데이터, 공인 표준, 재현 가능한 검증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합 표준 없이 작성된 기술 문서는 EU에서 적합성 선언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PPWR 시대에는 적합성 선언서 제출이 아니라 적합성 선언서가 신뢰성을 갖추는가가 경쟁력입니다. 참고로 PPWR에서 가장 난해하고 검증이 어려운 영역은 바로 포장 최소화입니다. 이 요건은 단순한 질량 감소나 두께 조절 문제가 아니라 제품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사용된 포장 요소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고난도 평가입니다. 현재 이 포장 최소화에 대해 코라스 인증을 보유한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국내에서는 과대포장 검사기관인 친환경 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세계 최초 국내 유일로 해당 인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PPWR 시대에는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할 때 포장 최소화에 대한 공인된 검증 자료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친환경 포장기술시험연구원,
키예프의 코라스 인증은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PWR 제38조 적합성 평가 절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 하나, 기술 문서입니다. 제조업체는 내부 생산 관리를 통해 포장이 5조부터 12조까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그 근거로 기술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술 문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포장 설계와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둘째, 재질 구성 요소 치수 등 제품 사양. 셋째, 포장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과 근거 자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술 문서는 단순한 설명서가 아니라 포장이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PPWR은 기술 문서의 목록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 표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정 조항에 대한 시험 결과,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적용한 솔루션의 설명,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절차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책임이 바로 제조업체의 적합성 선언입니다. 제조업체는 각 포장 유형별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문서는 일회용 포장은 시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은 출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즉,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는 단순 제출용이 아니라 언제든지 EU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꺼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 책임 문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제조업체가 EU의 직접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그 책임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PPWR 시대의 기술 문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포장 설계부터 시험 평가 계산 그리고 적합성 선언까지 모든 과정을 입증하는 종합 기술 패키지이며 제조업체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번 내용은 EU 적합성 선언, 즉 DOC입니다. 포장이 유럽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적 책임 문서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DOC는 단순한 품질 보증서가 아니라 이 포장은 PPWR 5조에서 12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제조업체의 공식 법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DOC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어떤 포장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어떤 시험 측정 계산 기준을 사용했는지, 어떤 조합 표준 또는 기술 기준을 적용했는지 관련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정보, 그리고 서명한 사람의 이름, 직책, 날짜. 즉 이 문서는 단순히 적합성 서류가 아니라 제조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종 선언서입니다. 따라서 기술문서는 DOC의 근거이며 DOC는 기술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대외 공식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서명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PPWR 시대에는 서명이 곧 책임이며 제조업체는 규정 위반 시 시장에서 즉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수입업자, 유통업자도 동일하게 이 DOC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DOC는 EU 시장 진입 티켓이며 완전한 기술문서 없이 DOC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술문서가 튼튼해야 DOC가 인정되고 DOC가 제대로 작성돼야 유럽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올 패키징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PPWR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데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할 책임자, 즉 대표자가 PPWR의 내용과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실무자들이 PPWR이 유럽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포장 관련 규제 정도로 인식하고 국내 포장 관련 규제 대응 정도로 실무자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PPWR 5조에서 12조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PPWR 규정에 담긴 의미와 기술문서, 적합성 선언서에 대한 중요성, 적합성 평가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닙니다. 유럽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조건 그리고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해석 하나, 기술문서 한 줄, 적합성 선언서 한 항목이 시장 진입과 수출 중단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규정하는 시의를 통하여 경험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장재가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아니 그 이상의 복잡한 규제로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PPWR의 정확한 해석, 신뢰성 있는 기술문서, 완전한 DOC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PPWR 시대의 경쟁력은 문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아니라 문서를 증명할 수 있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포장을 통하여 포장과 함께 포장을 위한 이념과 비전으로 지난 4년간 묵묵히 걸어온 국내 유일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이 강조드립니다. 기술문서는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은 물론 국가 간의 경쟁에 중요하게 작용되고 EU의 새로운 PPWR 비관세 장벽을 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26년 8월부터가 아닌 2026년부터 적합성 선언서 DOC 요구가 될 것이고
8월 이전이 아닌 몇 개월 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전해드린 PPWR의 내용은 경험해보지 못한 포장재의 EU의 새로운 규제이며 나와 국내의 관점이 아닌 EU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는 기업이 새로운 시장 선점과 기회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